돈 못 모으는 사람 특징이 뭐가 있나요?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사실 가장 큰 이유가 있어. 어떤 거예요? 큰 돈을 못 벌어서 그래. 추세장이 제대로 딱 걸리더니 단 이틀 48시간도 안 돼서 10억이 넘는 돈을 벌었다. 결국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돈을 벌고 싶으면 추세를 먹어야 한다는 얘기다. 추세 추종을 하더라도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구나. 수수료 왜 주는 거야? 단타 스캐핑. 내가 지금 100거래를 이겼어. 이거 있잖아, 인간이잖아. 우린 기계가 아니라 한 번 딱 손절 못하는 순간 이거 100거래 하루에 50만원씩 100번 이긴 거 다 나가. 가치 투자가 사실 성과는 누적으로 보면 제일 좋았고요. 근데 최근 들어 코로나 이후 시장으로 본다라면은 가치 투자 쪽에서는 조금 주춤했고 실제로 지금은 추세 추종이 조금 성과가 더 좋더라고요. 이거 추세 추종이나 이런 걸 좀 하다 보니까 저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수익이 나는 걸 보고 이제 현들도 인정을 해준 거죠. 추세 추종 기법의 낭만적인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수익이 낭만적이기 때문이다. 투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돈이다. You get a whip and I get a saw. One good trend pays for 'em all. A honey trader, baby mine. Now what? 단타 스캘핑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단타 스캘핑으로 작게 벌고 한 번에 크게 잃어 고통받고 있다면 추세 추종은 여러분에게 큰 수익은 물론이거니와 행복과 평온까지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추세 추종자들은 한 방의 수익으로 수백억, 수천억 원 이상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그 추세 추종의 원리를 마주칠 차례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마이클 코벨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투자법인 추세 추종의 원리를 파헤치기 위해 인생을 갈아넣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추세 추종, 이미 검증된 가장 효율적인 투자법, 세상에서 가장 잘 지켜진 비밀, 예측하지 않고 행동하여 돈 버는 간단한 투자법,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조단위 자산가로 이끈 투자법. 마이클 코벨은 추세 추종 전략을 10수년에 걸쳐 조사한 뒤 그 조사 결과를 이 책, 왜 추세 추종 전략인가에 담아냅니다. 아마 어떤 분은 이 책 읽어봤던 거야, 뻔한 내용이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책을 다시 읽어보신다면 뭐야, 이 내용이 이런 의미였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추세 추종의 진위는 바로 이것이었어 라며 무릎을 탁 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마이클 코벨이 설명하는 추세 추종의 돈 버는 원리, 그리고 추세 추종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검증된 투자 기법을 이 책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도 그 추세 추종의 원리를 마주칠 차례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이 책은 최소 2번은 읽어야 함을 강조드리며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추세 추종 투자자들은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 추세 추종 기법의 낭만적인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수익이 낭만적이기 때문이다. 투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돈이다. 그렇다면 지난 30년간 가장 돈을 많이 번 추세 추종 트레이더들은 누구일까? 이들이 벌어들인 돈은 어느 정도일까? 유명 추세 추종 트레이더들의 수익을 살펴보자. 브루스 코브너의 재산은 41억 달러, 한화 5조 3천억 원이 넘는다. 존 헨리의 재산은 8억 4천만 달러, 한화 1조 90억 원이다. 빌더는 2008년에만 8천만 달러, 한화 1,040억 원을 벌었다. 마이클 마커스는 초기 투자액 3만 달러, 4천만 원으로 8천만 달러, 한화 1,040억 원을 벌었다. 데이비드 하딩의 재산은 6억 9천만 달러, 한화 8,970억 원이 넘는다. 에드 세이코타는 12년 만에 5천 달러, 650만 원을 1,500만 달러, 한화 195억 원으로 만들었다. 루이스 베이컨의 재산은 17억 달러, 한화 2조 2천억 원, 폴 튜더 존스의 재산은 30억 달러, 한화 3조 9천억 원이다. 이들은 추세 추종 기법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산 증인들이다. 지난 40년의 데이터는 말한다. 추세 추종 전략은 감이 아닌 구조이며 기대가 아닌 검증된 전략이라는 것을. 2. 거품은 붕괴된다.
인간은 앞날을 내다보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소위 말하는 예측 능력이 있다고 자신한다. 또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쉽게 현혹된다. 이 잘못된 확신은 투자자들을 반복해서 위험한 선택으로 몰아넣는다. 과학적으로 고위험 투자를 접할 때 인간의 뇌는 성적 유혹을 받을 때와 유사한 방식으로 반응한다고 알려져 있다. 즉, 위험이 클수록 쾌감이 커지고 오히려 더 큰 리스크에 갈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본성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거품을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된다. 시장은 역사적 거품을 여러 차례 만들어냈고 그 거품은 항상 붕괴로 끝났다. 역사는 다르게 기록되지만 똑같은 심리 패턴이 반복된다. 사람들이 거품에 뛰어드는 이유는 단순하다. 이번에는 다르다. 나는 고점 전에 나올 수 있다. 이 위험한 착각이 시장을 계속 부풀린다. 하지만 거품이 꺼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안에 갇혀 있다. 추세 추종자의 역할은 거품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 사람들이 만들어낸 환상을 인식하고 그 흐름을 타는 것이다. 시장이 과열되면 추세는 강하게 나타난다. 그 순간 추세 추종자는 진입하고 거품이 터지는 징후가 나타나면 빠르게 탈출한다. 그들의 전략은 이렇게 요약된다. 인간의 반복되는 환상을 이용해 수익을 낸다. 3. 추세란 무엇인가? 지난 10년간 필자는 이 문제를 놓고 고심했다. 추세는 짚어내는 것도 찾아내는 것도 아니다. 다만 대응하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건 반응뿐이다. 시장에 강한 흐름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흐름을 미리 알아채거나 설명할 수 없다. 그 대신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다. 그 거센 추세가 진행되는 동안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얻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추세 추종자의 전략이다. 많은 투자자들이 말한다. 지금은 상승 추세다. 지금은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이는 심리적 위안일 뿐, 엄밀히 말해 잘못된 표현이다. 모든 추세는 과거의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차트를 본 후에야 그때가 상승 추세였구나, 그 시점이 전환점이었구나 라고 알 수 있다. 즉, 현재 추세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정의조차 불가능하다. 오직 지나간 추세만이 명확하다. 4. 그렇다면 추세 추종은 무엇일까? 추세 추종 트레이더는 시장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다가 그 추세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대응할 뿐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지 않는다. 그리고 추세 추종 기법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정확한 규칙을 세우고 따르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즉, 추세 추종자들은 예언가가 아니라 행동가이다. 그들이 신경 쓰는 건 리스크 관리 규칙과 투자 비중이다. 즉, 얼마만큼의 손실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매수할 것인지를 매우 신경 쓴다는 뜻이다. 그들이 한 번의 매매에서 얻는 평균 수익은 평균 손실보다 훨씬 크다. 추세 추종 기법은 수익을 내기 위해 시장의 상승세 혹은 하락세의 중심을 공략한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것이다. 이 방법은 어떤 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트레이딩 방법이다. 추세 추종자는 시장을 설명하려 들지 않는다. 다만 움직임이 강할 때 빠르게 반응하고 추세가 사라지기 전까지 최대한 오래 머무른다. 그 전략의 핵심은 예측이 아니라 겸손한 추종과 냉정한 퇴장에 있다. 가격만 맞으면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 신문기사, 펀더멘털, 증권사 추천 종목, TV에 출연하는 전문가의 의견 등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일단 투자가 시작되면 그 다음에는 추세 추종의 규칙을 체계적으로 적용하고 규칙에 따라 매매한다. 추세 추종 기법은 카페인 음료를 계속 들이키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루 종일 컴퓨터를 들여다봐야 하는 데이 트레이딩과는 다르다. 5. 추세 추종의 핵심 비결. CNN 뉴스 앵커인 에린 버넷은 데이비드 하딩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물었다. 많은 사람이 당신의 투자 비결을 궁금해합니다. 당신만의 비밀 병기는 무엇인가요? 그러자 하딩은 이렇게 대답했다. 비결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미리 하려고 들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벌어질 일을 예측하려고 들지 말고 그저 대응해야 합니다. 버넷은 하딩의 알 수 없는 답변에 당황하지 않고 질문으로 응수했다. 현재의 상황은 전반적으로 어떤가요? 물론 객관적인 숫자를 기준으로 투자하시는 것으로 알지만 그래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자 하딩은 이렇게 대답했다.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거든요. 제게는 시장을 예측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추세 추종은 무엇보다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려 들면 안 된다. 불행하게도 대다수의 투자자가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 추세 추종은 미리 생각하는 게 아니다. 추종하는 것이지 예측하는 것이 아니다. 가격이 상승한 종목은 계속 상승할 거라는 생각으로 매수하고 가격이 하락한 종목은 계속 하락할 거라는 생각으로 매도한다. 상승과 하락의 이유를 알아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저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있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할 뿐이다. 추세 추종자들은 시장과 싸우지 않는다. 시장의 불평불만을 토로하지 않는다. 그저 시장을 관찰하고 따르며 돈을 벌 뿐이다. 6. 예측은 금물. 누구도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혹은 어떤 추세를 보일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면 돈도 벌 수 없는 걸까? 그렇지 않다. 많은 투자자들은 예측 때문에 실패한다. 그들이 매수한 종목에서 수익이 나면 수익이 줄어들 것 같다는 예측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수익을 잘라낸다. 그들이 매수한 종목에서 손실이 나면 손실이 다시 회복될 것 같다는 예측으로 손실을 방치한다. 그래서 그들은 수익은 짧게, 손실은 길게 가져간다. 하지만 추세 추종 트레이더들은 다르다. 그들은 예측하지 않는다.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지 않는다. 손실이 나면 그 손실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지 않는다. 수익이 나면 추세를 따르고 손실이 나면 규칙대로 자를 뿐이다. 이것이 바로 추세 추종 트레이더들의 삶이다.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나 알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놓는다. 그들의 매매는 뻔하고 지루하다. 하지만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어마어마하다. 7. 계산된 리스크. 리스크는 맹목적인 리스크와 계산된 리스크 두 가지로 나뉜다. 맹목적인 리스크는 막연한 추측이고 나태함의 상징이다. 비이성적인 희망, 공짜, 행운, 복권 당첨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아무런 목표도 없는 도박이고 감정적 결정이며 속임수다. 맹목적인 리스크를 쫓는 사람은 결국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계산된 리스크로는 엄청난 돈을 벌 수도 있고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제국을 일으킬 수도 있다. 계산된 리스크는 대담한 목표와 양립한다. 가능성을 보고 논리적으로 행동하고 신념과 자신감을 가지고 이를 추진하면 성공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뛰어난 업적과 역사상 위대한 위인들은 모두 계산된 리스크가 만들어낸 결과물들이다. 추세 추종 트레이더들 역시 계산된 리스크를 통해 성공했다. 8. 나도 나름 규칙이 있다고요. 나도 나름대로 트레이딩 시스템이 있다고 외치는 투자자들 중에는
자의적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신의 입맛에 맞으면 가이드라인을 따르다가도 그렇지 않으면 무시해버리곤 한다. 이는 절대로 과학적인 투자, 추세 추종 투자라고 할 수 없다. 1회 매수에 전체 계좌에 얼마만큼의 자본을 투입하는지, 언제 매수하는지, 언제 손절하는지, 언제 익절하는지, 최소 이 4가지 물음에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규칙 있는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트레이딩 시스템을 활용하려면 스스로 생각할 때 가혹하다 싶을 만큼 규칙을 지켜야 한다.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멍청한 짓이라는 생각이 들든 똑똑한 짓이라고 생각이 들든 무조건 시스템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9. 가장 우수한 추세추종 전략. 추세추종 기법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변형이 존재한다. 하지만 추세가 밀려들 때 이에 올라탈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슷한데 가장 간단한 방식이 최선의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중요한 열쇠는 의심하지도 비판하지도 않고 철저하게 시스템을 따르는 것이다. 완벽한 진입 및 청산 규칙을 가지고 있건 그렇지 않건 간에 트레이딩 시스템을 철저히 준수하는 건 반드시 중요하다. 그리고 많은 추세 추종 투자자가 강조한 기법은 바로 신고가 기법이다. 그들은 52주 신고가 또는 4주 신고가에 도달하면 매수하고 52주 신저가 또는 4주 신저가에 도달하면 매도한다. 이 규칙은 간단하지만 견고한 방식이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뭐야, 또 신고가 전략이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다음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180도로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10. 문병로 교수가 검증한 신고가 전략. 문병로 교수의 저서 매트릭스 스튜디오를 보면 여러분의 매매 상식은 크게 거부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우리가 흔히 우수하다고 알고 있는 상한가를 그림의 떡 아니면 썩은 고기라며 상한가는 전혀 축복이 아니라고 책에서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우수한 기법으로 인정한 것이 바로 신고가 전략이었는데요. 서울대 컴퓨터공학 교수가 증명한 신고가 전략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은 문병로 교수님의 매트릭스 스튜디오 책의 일부입니다. 주가가 최근 일정 기간 동안에 최고가를 돌파하는 것을 신고가라고 한다.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52주 등 다양한 신고가 기간이 사용된다. 신고가의 대상 기간이 길수록 더 의미가 크다고들 한다. 위쪽에 매물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승의 별 저항이 없다는 것이다. 윌리엄 오닐은 추세 매매의 대표적 인물이다. 많은 대가들이 매매의 타이밍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오닐은 자신만의 타이밍 기법을 개발하여 비교적 성공적인 운용을 해왔다. 그의 대표적 매매 기법 중 하나가 신고가 전략이다. 주가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하락한 다음 상승을 해서 이전의 고가를 힘차게 갱신하는 시점을 매입 시점으로 잡는다. 매입 후 하락하는 경우도 물론 많다. 오닐은 7에서 8% 정도 하락하면 실패로 간주하고 손절 처리했다. 성공하는 경우에는 대개 20에서 25% 정도의 수익을 냈다고 한다. 이렇게 성공 시의 수익과 실패 시의 손실 비율을 3대 1 정도로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수익이 나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이 전략으로 3번에 1번 정도만 성공했다면 수익이 났을 것이다. 우리 증시 12년간을 보면 52주 신고가 발생 다음 날은 오를 확률이 시장 평균보다 현저히 높다. 1개월 이상 발생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발생한 52주 신고가 다음 날은 오를 확률이
52%로 시장 평균보다 100%포인트나 높다. 2일째는 이 확률이 53%로 올라간 다음 3일째부터는 내려간다. 52주 신고가 전체를 놓고 보면 첫 일주일만 시장 평균에 대해 우위가 있다. 이후는 일주일간 확보한 우위를 반납하는 과정이다. 일반적 신고가의 힘은 생각보다 짧게 끝난다. 신고가 이후 힘찬 상승을 보이는 차트는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이런 몇몇 경험들이 신고가에 대한 환상을 심어준 것 같기도 하다. 최근 1개월간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은 52주 신고가라면 예후가 좀 나아진다. 첫 일주일간 시장 평균에 대해 우위가 있고 3주까지 이를 유지하는 정도다. 이후에는 우위가 줄어든다. 시장 평균 대비 제법 우위가 있다. 오늘 52주 신고가 상태라면 6주 이내에 최고가가 30% 이상 오를 확률은 31%다. 50% 이상 오를 확률은 16%이다. 시장 평균은 이 확률이 각각 21%와 9%다. 시장 평균보다는 각각 10%, 7%포인트 높다. 종가 기준으로 6주 후 30% 이상 오를 확률은 12.4%이고 시장 평균은 8.5%이다. 첫 며칠간 시장 평균에 비해 우위가 있으나 일주일이 지나면 시장 평균보다 에너지가 못하고 6주 차가 되면 절대값으로도 시장 평균보다 못하다. 반면 적어도 1개월 만에 발생한 52주 신고가는 에너지가 3주 정도 지속된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자, 여기 보시면 오늘 52주 신고가 상태라면 6주 이내에 최고가 30% 이상 오를 확률이 31%입니다. 승률 30% 정도만 나와도 사실 돈 버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가 30% 이상 오를 확률이 31%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익비 1대3, 그래서 손절 7%, 수익 21% 기법을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 52주 신고가 매수를 하면 확률이 31%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목표 수익률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추세추종 기법하고 52주 신고가 기법을 활용하면 결국에는 수익 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문병로 교수님이 증명을 해준 셈이죠. 그리고 문병로 교수의 증명 중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아무래도 1개월 만에 발생한 52주 신고가의 위력일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역사적 신고가 또는 역사적 박스권 돌파 신고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는 김영준 투자자의 신고가 수급 음봉 기법으로도 증명된 기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김영준 투자자는 역사적 고점 또는 정고점을 강력하게 돌파한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데 보통 그런 종목들이 1개월 만에 발생한 52주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쨌든 간에 52주 신고가 종목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52주 신고가가 좋다는 건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떤 권위 있는 전문가가 증명을 해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신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책은 제가 꼭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데이터를 기반하여 검증된 신고가 기법에 신뢰가 가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고가 기법에 대한 문병로 교수님의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11. 신고가의 신뢰도. 신고가의 신뢰성은 신고가 직전까지의 상승폭과도 관계가 있다. 주가가 지난 1년간의 저점과 비교해 상승폭이 50% 이하인 저점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면 3개월 뒤 상승할 확률이
60%에 이른다. 시장 평균에 비해 14포인트 더 높다. 반면 상승폭이 200% 이상, 3배로 상승한 종목이 상승할 가능성은 평균치보다 낮다. 이 경우 평균 2주까지는 상승의 힘이 유지되지만 이후는 급속히 추락한다. 6개월 후에 상승할 확률은 불과 37%로 시장 평균보다 8%포인트 낮다. 짐작하겠지만 신고가 기준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뢰성은 커진다. 4주와 12주 신고가에 비해 52주 신고가가 훨씬 신뢰성 있는 우위를 보인다. 자, 바닥권에서 또는 횡보하다가 52주 신고가를 찍은 종목이 특히나 우위가 높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52주 신고가 종목은 키움증권 0161 특이 종목 창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매일 검색해 보시면서 1개월 내 52주 신고가, 저점 대비 50% 이내 지점 신고가인지 등을 살펴보면 추세 추종 전략에 큰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문병로 교수님의 저서 매트릭 스튜디오를 뒤로 하고 다시 왜 추세 추종 전략인가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얼마나 베팅할 것인가? 저자는 비중 관리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중요시해야 하지만 말하기가 참 멋쩍다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뻔하지만 중요하다는 뜻일 텐데요.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베팅 혹은 매매할지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추세 추종 트레이더들은 매우 적은 비중으로 투자를 시작한다. 예를 들어 10만 달러를 투자한다면 초기 매수의 2%, 즉 2,000달러를 사용한다. 전체 자산이 10만 달러인데 고작 2,000달러를 투자한다고? 중요한 건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장밋빛 꿈에 부풀기보다는 손실을 미리 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1% 미만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다. 하나의 종목에 5% 이상 리스크를 감수한다면 크게 낭패 볼 수도 있다. 리스크와 보상은 일종의 거래 관계다. 보수적인 투자는 보수적인 성과로 이어진다. 대담한 투자는 엄청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큰 수익을 내도록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그만큼 리스크도 커진다. 기억하자. 뛰어난 추세 추종 시스템은 똑똑한 베팅으로 수익을 증대시킨다는 것을 말이다. 13. 일보 후퇴. 나는 급부상한 트레이더 중 한 명과 식사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이 각각의 매매에서 단 1%의 리스크만 감수하고 있다며 작은 손실들을 기록하는 건 큰 수익을 벌어들이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겪는 일이라고 말했다. 작은 손실이 쌓여 투자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이 줄어든다는 건 즐거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손실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관건은 추세 추종 기법을 이용해 재빨리 손실을 극복하고 다음 추세가 밀려오기를 기다렸다가 큰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록한 작은 손실들이 단숨에 복구된다. 14. 진입 방법. 내가 얼마에 샀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매수한 후 가격은 상승해야 한다는 것이다. 50달러에 시장에 진입했는데 현재 가격이 100달러라고 하자. 52달러나 60달러에 진입했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심지어 70달러에 진입했더라도 시장 가격이 100달러라면 무시할 수 없는 수익을 벌어들인 셈이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52달러라니 비싸서 절대 못 들어가겠어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70달러에 매입해 100달러에 팔 기회를 잡는 편이 가격이 다시 낮아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다시 말해 추세를 타면서 진입했다면 진입 시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구글이
500에서 550달러에 매매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주가가 갑자기 600달러로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한다. 이때 어떤 투자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600달러라니 너무 올랐잖아. 이제 꺼질 때가 됐지. 하지만 추세 추종자는 이렇게 말한다. 구글이 계속 상승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6개월이나 횡보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600달러로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때가 바로 추세 상승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지금이 바로 진입할 때다. 이 접근법은 박앤세일 때 물건을 사는 것과는 다르다. 추세 추종 기법은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진입하는 방법이다.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오르기 시작한 종목을 따라붙는 것이다. 15. 유능한 추세 추종자의 핵심은 타이밍이 아니라 행동이다. 이들은 결코 최적의 가격을 맞추려 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오르는 흐름을 빠르게 감지하고 바로 행동에 옮기는 능력이다. 즉,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라는 신호를 포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신호는 단 하나, 첫째도 가격, 둘째도 가격, 셋째도 가격이다. 뉴스도 거래량도 분석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격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시장이 오르기 시작했다면 바로 그때 진입하라. 16. 매도 방법. 시장이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다. 이제 그만하자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이 단순하지만 어려운 행동이 바로 투자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그래서 진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출구 전략이다.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손절 기준을 정해두어야 한다. 이는 단지 손실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포트폴리오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기도 하다. 17. 군말 없이 기계처럼. 그렇다면 추세 추종 트레이더는 언제 포지션을 정리할까? 답은 간단하다. 손절 기준에 도달하면 무조건 빠르게 청산한다. 예를 들어 금에 투자하고 손절 기준을 마이너스 2%로 정했다고 하자. 가격이 기준선에 닿았다면 고민할 필요 없다. 그냥 매도하라. 뉴스를 다시 읽을 필요도, 시장이 곧 반등할 것 같다는 기대도 버려야 한다. 시장이 틀렸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저 그래, 알았어 하고 물러나는 것뿐이다. 많은 투자자들이 손절을 실패로 여긴다. 하지만 추세 추종자에게 손절은 전략적인 손실이며 필연적인 과정이다. 잘 생각해보자. 10번의 매매 중 절반만 성공해도 나머지 손실을 작게 유지했다면 전체적으로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극단적으로는 3번만 성공해도 손실을 조기에 끊었다면 전체 수익은 여전히 플러스가 된다. 이처럼 손절은 손실을 통제함으로써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 보험이다. 18. 바보 행동. 100달러에 어떤 종목에 진입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나름 합리적으로 생각해 125달러를 목표가로 정했다. 겉보기에 체계적인 접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시장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고백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시장이 얼마나 오를지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만약 시장이 상승 추세에 있다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없다. 그저 그 흐름을 따라가며 최대한 오래 보유하는 것이 정답이다. 추세란 말 그대로 흐름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기에 올라타서 내릴 이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가가 225달러까지 치솟을 수도 있는데 굳이 125달러라는 자의적인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포지션을 정리할 이유는 없다.
19. 수익은 무한대, 손실은 제한. 그런데 불안한 마음에 이쯤이면 충분해 하고 수익의 상한선을 스스로 정해버린다면 그 홈런 찬스를 스스로 걷어차는 셈이다. 시장에 오래 머무는 자만이 큰 수익을 거머쥔다. 이는 단순한 확신이 아니라 수많은 트레이더들의 실전 경험에서 나온 교훈이다. 추세 추종 전략은 언제나 이 원칙 위에 서 있다. 손실은 짧고 단호하게, 수익은 길고 인내하며. 이 균형을 지키지 않으면 수익을 꾸준히 쌓는 구조는 만들어질 수 없다. 막연한 불안감에 수익을 너무 일찍 실현하면 결국 시장을 이길 기회 자체를 날려버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20. 한 방을 노려라. 많은 기업 고객이나 개인 투자자들은 추세 추종 트레이더에게 단기 실적을 요구한다. 한 달만 수익이 나지 않아도 안달복달하며 트레이더들을 압박한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투자의 본질, 즉 큰 수익을 거두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추세 추종 트레이더는 한 해 동안 마이너스 5%의 손실을 기록했지만 다음 해에는 무려 100%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만약 투자자가 마이너스 5%라는 숫자만 보고 실망해 투자를 철회했다면 그들은 다음 해의 홈런 기회를 영영 놓친 것이다. 이처럼 진짜 수익은 한순간에 몰려온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조급함을 버리고 기다릴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설적인 야구 선수 베이브 루스는 홈런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스트라이크 아웃도 자주 당한 선수였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의 아웃 기록에 주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몇 번의 큰 스윙으로 경기를 통째로 바꾸는 홈런을 쳤기 때문이다. 이런 개념을 베이브 루스 효과라 부른다. 즉, 성공 확률보다 성공의 크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21. 수익은 한꺼번에 몰려온다. 기다려라. 볼티모어 오리올스를 월드시리즈 우승으로 이끈 감독 얼 위버는 역시 비슷한 철학을 가졌다. 그는 선수들에게 번트나 단타는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대신 3점 홈런, 즉 한 번의 승부를 뒤집는 대타를 원했다. 추세 추종 전략은 이와 같다. 작은 수익을 노리기보다 큰 수익을 길게 기다린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갑작스럽게 돈이 몰려드는 시기가 있다. 몇 달 혹은 몇 년간 잠잠하던 시장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며 큰 수익을 안겨준다.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 폭발 전 구간에서 이탈하거나 손실을 키운다는 것이다. 진짜 수익을 거두는 사람들은 그 사이사이의 조용한 구간에서 버티고 손실을 최소화한 사람들이다. 결국 돈을 버는 비결은 이렇다. 홈런을 기다리는 동안 실투로 무너지지 않는 것. 22. 열렬히 원하라. 탐욕, 즉 더 나은 삶을 향한 갈망은 인류 문명의 원동력이다. 전 세계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행동에 의해 움직인다. 경제도, 혁신도, 문명도 이 개인적 동기에서 시작됐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만든 것도, 헨리 포드가 자동차 산업을 바꾼 것도 정부의 지시나 규제 때문이 아니었다. 이들은 열렬히 원하는 무언가가 있었고 그 욕망이 위대한 성과를 낳은 것이다.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한다. 나는 돈을 얼마나 원하는가? 조금으로 만족할 건가?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원하나? 인생은 정확히 당신이 원하는 만큼, 행동한 만큼을 돌려준다. 적자 생존의 법칙이 작동하는 곳에서 우리는 먹이를 쫓는 사냥꾼이 될 수도, 사냥감이 될 수도 있다.
바로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열렬히 원하는 마음이다. 23. 의지를 다져라. 추세추종 기법으로 성공하겠다는 결심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겠다는 다짐과 같다. 예외 없이 고통스럽고 외로운 길이다. 금요일 밤 친구들이 파티에서 웃고 즐길 때 성공할 사람은 혼자 배팅 연습을 반복한다. 그 작은 선택들이 결국 프로페셔널의 자질을 만든다. 추세추종 전략도 마찬가지다. 복잡한 지표보다 중요한 건 내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마음가짐이다. 그 모든 게 모였을 때 우리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 대신 내가 현실을 바꾸겠다는 신념으로 나아갈 수 있다. 꿈 같은 현실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시작은 단 하나, 분명한 목적과 강한 의지를 품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어느 날 문득 당신은 이미 그 꿈의 한가운데 서 있을 것이다. 마치며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책에는 마치 철학과도 같은 추세추종과 관련하여 주옥 같은 내용들이 정말 많았으며 정말 두고두고 곱씹어야 풍미가 느껴지는 고차원적인 내용들로 가득했으므로 책을 매수하고 보유하신 후 두고두고 읽어보실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수학 1타 강서로 유명한 정승재님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요. 그리고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 인생 자체가 어차피 불안한 거. 얼마 전에 유재석 씨가 수상소감에서 이렇게 얘기하던데 저는 정말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데뷔 후에 지금까지 방송을 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맡으면서 단 한 번도 마음이 편했던 적이 없다. 항상 불안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불안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남들이 잘한다는 얘기 좀 듣기 시작하고 그러면 더 잘하고 싶어서 더 열심히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이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인생은 절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제대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방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해서 이건데 나 지금 일로 가고 있거든. 때로는 울고 좌절하고 친구들은 너무 잘 되는 것 같고 나만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 같고 마치 내가 가장 뒤처지는 것처럼 느끼잖아. 여러분이 가장 성공할 사람이라니까. 이 길로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요 길로 가면서 느꼈던 그 좌절감, 불행한 느낌, 이 일로 가는데 결정적인 키포인트가 된다고요. 힘드신가요? 불안하신가요? 좌절하고 계신가요?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어렵고 지치고 화나고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슬프고 두렵고 외로우신가요? 아마 이렇게 느끼고 계시다면 그렇게 느끼고 계신 여러분이 가장 성공할 사람일 것입니다. 넌 안 돼. 넌 실패자야. 너 그러면서도 계속하는 게 참 바보 같지 않니? 라는 말을 듣고 있다면 그런 여러분이 가장 성공할 사람들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건 어쩌면 굉장히 우둔하고 바보스럽지만 결국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훌륭한 성공의 조언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라고 성공한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성공을 확신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바보스럽게 앞으로 나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성공할 사람들입니다. 부자에서 온 채널은 그런 성공할 여러분들 뒤에서 항상 응원드리고 도움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